안녕하세요. 만담수학입니다. 오늘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소수로 어떤 수를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소수라고 하면 대개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되는 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0.1, 0.2 이렇게 작은 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작은 숫자를 써서 작은 수를 얘기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되는 이 소수는, 이 소자는 근본, 바탕 이런 의미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 3, 5, 7, 11 이런 숫자들을 소수로 알고 있죠. 예,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수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근본이나 바탕에 해당하는 이런 소수입니다. 일단 소수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화학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다 배우셨겠죠. 예, 그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라든가 아니면 뭐 탄소라든가 아니면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원소는 모든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것이 H2O 해서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원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소가 있다 혹은 산소 원소가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는 고유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를 어떻게 그 변형을 해서 뭐 새로운 원소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다른 원소를 만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는 뭐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연금술, 즉 다른 뭐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이 연금술은 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다른 원소를 가지고 뭐 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 큰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원소들을 합해서 어떤 뭐 변화를 줘서 어떤 다른 원소를 또 만들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특징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 소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를 어떤 다른 원소의 곱으로 나타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쪼개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를 더 이상 분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수는 어떤 다른 수들을 곱해서 소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7이나 11 같은 소수를 어떤 다른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 원소에서 다른 것들을 변형해서 혹은 합치거나 해서
새로운 원소나 다른 원소를 만들 수 없는 거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소수는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수들을 곱해서 만들 수도 없는 고유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수는 여기 보시면 원소의 특성이 그렇듯이 소수는 모든 합성수의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합성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에는 소수와 소수가 아닌 합성수들이 있는데 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성수가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물체라든가 어떤 물건을 분해를 하면 이게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 분해한다 그러면 분해하면 이 물이 수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합성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그 합성수가 어떤 소수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12를 소인수 분해한다 하면 이렇게 26, 23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수라도 여기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소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소인수 분해를 마친 것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친 다음에 요 이제 각각에 나타난 수들을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표현해 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수라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수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보시려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나 이런 걸 해 놓으시고 보시면 훨씬 편하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큰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